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변호 고증에 대해서 이제 5번을 설명드렸고, 오늘 6번째로 김상헌이 지은 직장 최명원의 묘지명에 관해서 해석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상헌이 그 충청도 보은에 사는 그 화순채 씨 최명원의 그 묘지명을 지으면서 전주채 씨에서 화순채 씨가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은 김상헌이 문성공이 그 12대를 내려와서 문성공이 있다 이렇게 윗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찰공이 규명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 고증은 강의보 서문 앞에 수록된 것인데, 전주채 씨 상고사를 고증하고 있고, 다른 가문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문헌이고, 제가 생각하기로 전주채 씨 가문의 아주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문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명원의 묘지는 화순채 씨의 고대 묘비에 그 전주채 씨 후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당시에 화순채 씨가 전주채 씨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설이 아주 만연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최대윤, 최명원의 아들 최대윤이 송화현감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후손이 최영유의 묘소를 정비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해주 주민들이 그 묘소를 관리해 왔는데, 비로소 이제 최대윤이 나서서 후손으로서 그 묘소를 정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최명원은 최대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대의 저명인사 김상헌,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 남한산성 영화에서 나와서 그 지천 최명길 대감하고, 최명길은 원나라하고 청나라하고 화해하자, 김상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자 했던 사람이죠. 그 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면 한강수야 그 시조를 지은 아주 저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지은 저술이에요. 직장 최명원의 묘지에 이르기를, 여기 보면 송화현감 대윤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이 주석이 그 걸융보 부록으로 된 그 변호고증에는 이 주석을 다 뺐어요. 그런데 이제 담양 가전본에는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최대윤은 최영유의 묘소를 처음으로 정비한 후손이에요. 최 씨는 화순에서 명망 있는 가문으로 전주채 씨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 후 언제 화순채 씨로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12세 최아에 이르러 고려 조정에서 우상이 되었는데 시호는 문성공이다. 12세에서 최아가 나왔는데 고려에서 우상을 지냈고 시호는 문성공이다. 이거를 아주 감찰공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힌트를 주지 않느냐 하고 이제 고증을, 지금 문성공의 조상에 대해서 고증을 해오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주 중요시 보는 거죠. 또 9세대를 내려와서 최영유는 공민왕 때 해주를 지키다가 적에게 굽히지 않고 순국하였다. 여기서 이제 9세대라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최영유가 문성공의 둘째 아들 대호군공 최용각이다 하는 건데, 9세대를 내려갔다는 얘기는 한참 내려갔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음이 지은 글이다, 김상헌이 지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원문 그대로 그걸 적어서,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최균 가히 묘지명하고 제가 그 청음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걸 그대로 발췌해서 여러 기록한 거예요. 최명원의 묘지명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소개한 최근 가히 묘지명 병서 그 글을 한 개도 틀림없이 그대로 갖다 인용을 했어요. 근데 가히는 최명원의 자예요. 그리고 최명원은 최대윤의 아버지죠. 최대윤은 최영유의 11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최명원은 10대 손이죠. 김상헌은 1570년에 태어나서 1652년에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저명인사죠. 김상헌은 화순채 씨가 문성공 최하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호궁공 최용각은 문성공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최영유가 대호궁공 최용각하고 같은 사람이라면서 문성공의 9세손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서 최영유의 10세손 묘지명에다가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최명원의 아들이 최영유의 묘소를 찾아가서 정비를 했었죠. 이 비문을 검토해 보면은 문성공의 윗대를 기록한 여러 문헌들이 이제 감찰공은 뭐 딴 거보다는 문성공의 윗대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잘못 오해해서 문성공의 조상을 최균이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혹은 최순작이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다른 많은 문헌들에. 하지만은 그런 문헌들은 하나같이 문성공에서 12세대까지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문성공의 조상이 최균이라 최순작이다 하는 문헌들이 많이 있지만 전부가 뭐 최균의 뭐 7세손 8세손 이렇게 했지 12세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성공의 12세대까지 올라가서 조상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12세에 이르러서 아무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은 그러니까 12세대에 이르러서 아무개가 있다. 이 아무개라는 얘기는 피휘를 한 거죠. 어쩌면 다른 팔을 하나 더 새로 만들어서 분리해야만 한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문성공은 12세에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의 후손이다 그러고 적었는데 김상헌이 최균이나 최순작이 문성공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다 그 최균이나 최순작이 12세가 안 돼. 그 얘기는 문성공은 이미 최균이나 최순작하고 12세 위에부터 이미 나눠져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니냐 이 얘기죠. 문성공이 누군가의 12세 손이라면은 12대라면은 한 250에서 350년 정도 소요가 되죠. 그런데 최균은 1125년 무렵에 태어났다고 보이고 최순작은 한 1300년 무렵에 태어났다고 보이는데 문성공은 1265년 무렵에 태어났다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 100여 년, 뭐 150년, 100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한 100년 이상 100에서 150년 정도 먼저 이미 나눠졌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균, 최순작은 최하하고 직계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직계가 아니라면 당연히 팔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 같은 전주체시지만 이 계보를 합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놓고 이제 다음 문장에서 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그냥 말하자면 황당한 얘기에 불과하다는 걸 다음 문장에서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김상헌의 말이 맞다면은 계파를 분리하는 게 당연한데 사실 김상헌의 주장은 괜히 그냥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또 해조 목사와 대후궁공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최영유와 최용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문성공 아래로 겨우 한 세대가 낮은 것에 불과한 사람. 그러니까 최영유가 대호군 최원각하고 같은 사람이라면은 문성공의 아들에 불과한데도 자그마치 9세대를 내려가서 최영유에 이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또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말이냐. 이상 근거를 이용하여 앞뒤 사정을 자세하게 따져보면은 잘못 알려지고 와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김상은이 지은 그 최명원의 묘지명은 잘못된 거다. 와전된 소문을 듣고 김상은이 잘못 적은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와전을 두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문성공의 12대 위의 조상에서 나눠졌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이 얘기죠. 최명원의 묘지명은 당시 저명인사 김상은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김상은의 그 명성과 감찰공 최세영의 명성은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런데 이제 김상은의 그 저술 자체가 근거 없는 와전에 기초한 것이다. 와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런데 이제 김상은은 사실은 화순채 씨 가문에서 전해오는 얘기 내지는 뭐 화순채 씨들이 하는 말, 그걸 근거로 이렇게 적었겠죠. 그러니까 김상은이 뭐 소설을 쓴 건 아닐 것이고, 말하자면 화순채 씨 가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그걸 적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화순채 씨 가문에서는 저 밑에 조상 누가 있고, 그분의 12대 손에 문성공 최아가 있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말하자면은 화순채 씨가 나눠졌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와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화순채 씨들이 문성공 세대를 많이 높여 놓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세대를 높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 명가 이어 붙이기를 할 때 그게 이으려면은 천상 그 대수를 벌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문성공 때문에 명가 붙이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순채 씨가 전주채 씨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문성공 후손이라고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상 그 김상은이 지은 그 직장 최명원의 묘지명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화순채 씨 족보에다가 인제공 최현이 그 발문을 지었어요. 그 발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제공 최현은 그 문성공계 전주채 씨 알염사 공파 해평종회, 그러니까 구미, 경상도 구미에서 세계하는 그 해평종회의 11세예요. 11세인데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고 한 아주 저명한 저명인사고, 인조실록에 그 졸기가 수록된 그런 분이죠. 그분이 지은 그 발문이 있는데, 그 발문에 대해서 세 번에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변호 고증에서 인용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발문 전체를 그 인제공의 그 문집, 인제집을 갖다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